시장을 뒤흔든 2.4%의 고백.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맛있는 투자 정보를 요리하는 앙꼬파파입니다. 2026년의 경제 시계가 벌써 2월 중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2월 13일 전 세계 금융시장이 숨죽여 기다렸던 1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결과는 전년 대비 2.4%, 시장의 예상치였던 2.5%보다 0.1%포인트 낮게 나오면서 일단 시장엔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휴, 역시 물가는 잡히고 있구나 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숫자가 낮게 나왔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은 끝났다 며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발표 직후 시장의 반응을 유심히 보셨나요? 채권 금리는 금리 인하 가즈아를 외치며 급락했지만 정작 나스닥과 주요 기술주들은 묘하게 힘을 쓰지 못하고 눈치 보기에 급급했습니다. 도대체 시장은 이 2.4%라는 숫자 이면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1월 CPI 데이터가 보내는 진짜 신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2026년 내내 우리를 괴롭힐 2% 도달을 가로막는 4가지 장애물을 아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지표 해석에 그치지 않고 연준의 다음 행보와 AI, 리츠, 채권 사이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취해야 할 필승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확실하게 레시피를 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만 끝까지 시청하시면 혼란스러운 2026년 경제의 지도가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려지실 겁니다. 자, 앙꼬파파의 심층 분석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1월 CPI 해부. 껍데기는 안도감, 알맹이는 찝찝함. 자, 어제 발표된 따끈따끈한 데이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헤드라인 CPI는 전년 대비 2.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2월에 2.7%에서 확연히 둔화된 수치고 예상치 2.5%보다도 낮았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0.2% 상승에 그치며 꽤 안정적인 디스인플레이션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누가 이 숫자를 만들었는가입니다. 이 숫자를 아래로 끌어내린 1등 공신은 바로 에너지였습니다. 휘발유 가격을 포함한 에너지 지수가 한 달 만에 1.5%나 빠지면서 전체 물가 지수를 방어해 준 것이죠. 우리가 주유소에서 느끼는 그 안도감이 지표에 고스란히 반영된 겁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소위 말하는 코어 CPI 근원 물가를 보시죠. 코어 CPI는 전년 대비 2.5%, 전월 대비 0.3%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물가보다 높을 뿐더러 그 속을 들여다보면 주거비는 여전히 전년 대비 3.0%나 올라 있고 서비스 물가도 2.9% 수준에서 좀처럼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비유하자면 찌개 위로 뜬 기름은 걷어냈는데 찌개 속의 국물은 여전히 펄펄 끓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은 이 데이터를 보고 방향은 맞는데 알맹이가 생각보다 뜨겁다는 복합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였습니다. 전문가들이 물가 목표 2% 안착 시점을 2026년 말이 아닌 2027년 중반으로 자꾸 늦추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2%로 가는 험난한 고개. 4대 빌런의 정체. 연준의 목표는 확고합니다. 바로 2%죠. 지금 2.4%니까 0.4%포인트만 더 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라톤에서도 마지막 1마일이 가장 힘들듯이 인플레이션의 이 라스트 마일이 지난 2년보다 훨씬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2026년의 물가를 붙잡고 늘어지는 걸까요? 리포트들을 분석해보니 우리 투자의 앞길을 가로막는 4명의 빌런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빌런은 서비스와 임금입니다. 지금 미국 노동시장 여전히 타이트합니다. 특히 기술 서비스와 헬스케어 분야는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니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임금을 계속 올려줘야 하죠. 임금이 오르면 사장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그 비용을 미용실 가격, 병원비, 식당 메뉴판에 반영합니다. 핵심 서비스 물가는 지난 40년간 한 번도 연간 단위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없는 무서운 놈입니다. 노동시장이 완전히 식지 않는 한 서비스 물가는 2% 도달을 끝까지 방해할 겁니다. 두 번째 빌런은 주거비입니다. 많은 분이 뉴스 보니까 미국 집값 떨어졌다던데?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CPI에 반영되는 주거비는 실제 시장 가격보다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늦게 반영되는 시차 효과가 있습니다. 팬데믹 때 미친 듯이 올랐던 임대료의 잔상이 이제야 CPI 숫자를 밀어 올리고 있는 거죠. PIMCO 같은 기관은 이 효과가 2026년 상반기 내내 물가 지수를 끈적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세 번째, 2026년의 가장 큰 변수 바로 관세입니다.
초기에는 수입업자들이 마진을 줄여가며 관세 폭탄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재고가 소진되는 2026년 상반기부터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가격 인상을 시작할 겁니다. 가전, 소매, 물류 쪽에서 도미노식 가격 인상이 발생하면 안정되던 물가가 다시 34%대로 튀어오를 수 있는 잠재적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빌런은 정치와 돈입니다. 2026년은 미국 중간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정권 입장에서는 표심을 잡기 위해 돈을 풀어야 하죠. 연방 재정 적자가 GDP의 7%를 넘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가 돈을 풀면 수요가 늘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물가가 또 오르겠네? 라고 믿는 순간 사람들은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고 물가는 다시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세 번째, 2% 안착 타임라인. 올해는 지루한 줄다리기. 그럼 우리가 기다리는 완벽한 2% 시대는 대체 언제 오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안에는 쉽지 않습니다. 클리블랜드 연은의 예측 모델인 나우캐스트를 보면 2026년 1분기에도 CPI는 약 2.3%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글로벌 예측 모델들도 2026년 전체 연간 평균 물가를 약 2.6%로 보고 있죠. 즉 2026년은 목표를 달성하는 해라기보다는 2%대 중반에서 완만하게 내려가는 지루한 소모전의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물가가 2% 아래로 내려가 완전히 안착하는 시점을 2027년 중반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스투는 한번 끌어오르면 식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투자자 여러분, 올해는 급하게 마음먹기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시장의 줄다리기를 지켜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네 번째, 연준의 딜레마. 금리 인하 할까 말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준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2.4%라는 숫자는 금리를 내려도 된다는 명분을 주기에 충분하지만 마구 내려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현재 시장이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2026년 내내 23회 총 0.5%에서 0.75%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하입니다. 소위 말하는 소프트 컷이죠. 물가가 천천히 잡히니까 금리도 아주 조심스럽게 조금씩 내리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연준은 물가가 2%에 완벽히 도달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고요? 금리의 영향력은 경제에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관세나 임금 문제로 물가가 다시 3%대로 튀어오른다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즉각 중단하고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하는 하이어 포 롱거 카드를 다시 꺼낼 겁니다. 이 리스크를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앙꼬파파의 대응 레시피. 무엇을 담고 무엇을 뺄까? 자, 그럼 이 혼란스러운 2026년 우리 지갑을 불려줄 진짜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요? 이번 CPI 발표 이후 시장이 보여준 힌트를 바탕으로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요약해드립니다. 먼저 채권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둔화하고 있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 이상 채권은 가장 확실한 수익처입니다. 특히 장기채 쪽으로 긍정적인 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안정될 때마다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은 2026년 가장 편안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주식시장, 특히 나스닥은 밸류에이션 부담과 싸워야 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니 좋긴 한데 이미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이 매수세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종목은 버려야 합니다. AI든 빅테크든 진짜 숫자가 찍히는 기업으로 압축하십시오. 무지성 추격 매수보다는 밸류에이션 조정이 올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인내심 투자가 필요합니다. 2026년 투자의 진짜 주인공은 로테이션일지 모릅니다. 리츠 및 인프라. 고금리에 짓눌렸던 리츠나 유틸리티 섹터는 금리가 내려가면 배당 매력이 폭발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아주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우주 및 방산. 지정학적 불안이 계속되는 한 정부의 국방비 지출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포트폴리오의 한 축을 담당하기에 충분합니다. 2026년 현명한 항해사가 되십시오. 오늘 내용 딱 세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현상. 1월 CPI는 2.4%로 둔화 중이지만 에너지 하락 효과일 뿐 서비스와 주거비는 여전히 뜨겁다. 전망. 2% 완전 안착은 2027년에나 가능하다. 올해는 관세와 선거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다. 투자. 채권은 비중 확대, 주식은 옥석 가리기. 기술주 일변도에서 벗어나 리츠나 인프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할 때다. 여러분, 경제는 생물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부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번 CPI는 우리에게 방향은 맞으니 서두르지 말라는 신호를 줬습니다.
앙꼬파파와 함께 냉정하게 데이터를 보며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2026년 투자 전략 수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앙꼬파파는 더 맛있는 투자 레시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